제3 시인의 추억에서 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 그러면은 이건 어떤 공간 내지는 장소인데 추억에서 그럼 아마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옛날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옛날의 생각, 옛날에 있었던 경험,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 옛날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피는 그런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이 시는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삶을 다루고 있네요. 어릴 적 가난했던 생활 체험을 회상하며, 여기까지가 추억이겠네요. 어머니의 슬프고 한스러운 모습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깊이 서려 있는 한스러운 추억과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통속적인 감정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야,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남강 말다에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전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네요. 4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딱 보니까는 여기서만 봐도 뭐뭐인가 뭐뭐인가 뭐뭐일꼬 와 같은 어미가 좀 특이한 어미기는 해요. 오명가명 같은 경우는 오며가며겠죠. 거기다 이행을 유성음을 일부러 집어넣었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오누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화자와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진주 그죠? 공간적 배경이에요. 생어물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생선가게예요. 그죠? 생물 파는 생선가게고 이게 바로 어머니가 이제는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거겠죠? 어머니의 생활 터전인데 문제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이에요. 해다진 어스름이니까 저녁이죠. 자, 시간적 배경이면서요. 그 다음에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죠? 약간 우울한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년 저녁 무렵에 어떤 진주장터라고 하는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울엄매? 사투리인가? 야, 우리 엄마라고 한 말에 경상도 사투리라고도 한대요. 근데 문제는 우는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우는 엄마라는 느낌도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2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우는 엄마는 여기서 사실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울엄매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사 끝에 남은 고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데? 생선이잖아. 생선인데 생선을 어떻게 했어? 다 팔았어 못 팔았어? 못 팔았어. 다 팔지 못한 거죠. 생선인데. 그러니 그 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빛바라는 눈깔이래요. 어떤 눈깔? 상해가는 눈깔이에요. 그러니 어때? 좋을 리가 없겠죠. 고통과 슬픔이다.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은전이 뭐예요? 은전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렇죠? 머니야. 머니가 어떻게 돼요? 손이 안 닿아요. 머니가 손이 안 닿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은전만큼 손을 안 닿는 한이라고 하는 건 뭐의 한이에요? 그렇죠. 가난의 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뜻이 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직설적인 단정을 피하고 의문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이 어머니의 한을, 고통과 슬픔을 무엇으로 빗바라는 눈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요점, 요 부분도 우리가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 어머니의 한을 시각적 빗바라는 눈깔로 표현하고 있다. 울엄매야, 울엄매. 자, 울고 있는 엄마죠. 애상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연, 가난의 한으로 한이 맺힌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년으로 가겠습니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별밭? 별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가 있어. 너무너무 많아. 마치 밭에 뿌려놓은 것 같아. 자, 뭐예요? 천상의 세계고요, 소망의 세계예요. 근데 그 소망의 세계가 어때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는 것은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오누이는 화자를 얘기하죠. 어린 시절의 화자. 머리를 맞댄 골방 아니래요. 골방. 자, 지상의 세계고요, 가난의 현실이에요. 두 개는 결국 뭡니까? 대립적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골방에서 우리 오누이는 뭐하고 있었어요? 손시리게 떨던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손시리게 떨었다는 얘기죠. 자, 촉각적이고요,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 반복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무엇을? 추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모습을. 몰라서 물어? 아니야. 아까하고 똑같아. 의문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3년, 추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누이와 화자와 누이입니다. 마지막 4연 보겠습니다. 진주남강 말따에도 공간적 배경이고요. 오면가면 오면서 가면서 시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인데, 여기서 아까 이 명이에요. 이 명은 유성음이죠. 이 유성음을 집어넣음으로써 무엇을 만들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는 진주망 남강이 맑다해도 그냥 오며 가며 뭐 했어요? 새벽에 별빛이나 봤어요. 진주 남강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어디 남강에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하고 그럴 정신이 어딨어. 어머니의 고달픈 하루가 되겠네요. 자,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이때 울 엄매는 우리 엄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들은 보기 좋다는 남강, 진주 남강을 어두울 때만 봐야 하는 어머니의 처지를 헤아리고 있다. 언제? 어린 시절의 화자가, 아니면 지금의 화자가? 글쎄, 이건 지금의 화자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자연스럽겠죠? 달빛 받는 옹기전에 옹기들같이, 옹기전이면 옹기, 항아리를 파는 가게예요. 그럼 항아리가 한두 개겠니? 아니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게 달이 쫙 비치면 반짝반짝 하는 게 한두 개겠어? 엄청나게 많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을, 눈물을 달빛에 반짝이는 항아리에 반짝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엄청나게 많다. 가난에서 오는 슬픔과 서름을 엄청나게 많이 말없이 글썩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눈물을 삭이던 어머니의 깊은 한, 즉 남몰래 우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꼬와 가를 통해서 의문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연, 어머니의 한과 눈물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전체 정리해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회고적이고요, 애상, 슬픔이죠. 어머니의 삶과 유년 시절의 추억, 그 추억이 뭡니까? 가난했던 시절이죠. 시각적 심상의 어휘를 통해 한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이여 배경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애상적 분위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스름때를 나타내는 시간적 배경이지만 어물전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표현하긴 말이기도 하다. 어물전이 파장하고 해가 지면서 밀려오는 어스름이 마치 바다 밑의 어스름과 같다. 내지는 어둠과 같다는 것이다.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빛바라는 눈깔들이 은전만큼 안 닿는 한이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한이죠. 한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대상을 눈깔이라든가 은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빛바라는 눈깔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물전에서 어머니가 팔다 남은 고기예요. 그 고기에 상해가는 눈깔일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이라는 한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빛바라는 눈깔은 가난 속에서 어렵게 누이를 건사하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가난 속에서 나오는 한이라고 하는 것을 눈깔과 은전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 고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영탄적 분위기와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종결 어미를 통한 감정의 절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봅시다.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자, 그 다음에 신새벽이나 불빛에 어떠했을꼬 달 반짝이는 것인가. 결국 뭡니까? 그렇죠. 가 내지는 꼬로 표현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어때? 영탄적 수법, 영탄적 서리, 의문형도 쓰고 있고요. 영탄도 쓰고 있어요. 애매하긴 해요. 어쨌거나 간에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살짝 뒤로 감추는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하고 있다?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수한 생리적인 거예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한 생리적인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물론 시는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드러나는데 평서형 종결은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는 반면 영탄형 종결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를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건 감정이 올라가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지만 사랑한다. 평소에 종결을 해버리면 누르는 느낌이죠. 더 누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너 라고 해버리면은 이때는 어때요? 명사로 마무리가 되죠. 명사로 마무리가 되면 이때는 감정을 완전히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나 꼬는요 영탄형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감정이 올라가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시적 대상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감정이 거꾸로 어떻게 되고 있어? 눌리고 있다. 화자의 감정을 누르는 절제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영탄정 종결인데 화자의 감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를 하고 있어. 이게 이 시의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재삼 시인의 추억의 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